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니 세월이 제 얼굴에 남긴 흔적이 눈에 띄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붉어진 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죠.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큰 아들 민우, 작은 아들 준우, 그리고 막내 딸 수연.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함께 웃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죠.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며 떠들썩하게 지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법이더군요. 2년 전 저와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안은 조용해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고 아무 일 없는 집안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죠. 이제는 저 혼자 저녁을 먹고 저 혼자 TV를 켜고 저 혼자 잠들어야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그리웠지만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 바쁘게 사는 그들의 일상을 방해할 수도 없었죠. 그런 날이 반복되며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에 떠오르는 서러움, 눈가를 적시는 눈물, 마음 한켠을 채운 깊은 외로움. 저는 그저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어요. 그런 날 중 하나, 제 생일 아침에도 거울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내 5번째 생일이구나,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날이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지난 세월과 남은 삶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지금의 고독 사이에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은 지금의 쓸쓸함과 대비되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햇살의 온기만이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루를 또 살아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그날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허전함,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쓸쓸한 아침,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본 곳인데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에요. 최고급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며 생활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 한켠에는 섭섭함도 있었고 또 한켠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민호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건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친절한 직원들이 로비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직원의 미소를 보며 제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인룸은 쾌적하고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옷가게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안내문을 펼치며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요가, 미술, 음악 수업, 독서 모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작은 설렘이 마음 한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망설임은 남아 있었죠. 비용은 부담되지 않을까?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그 말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달 됐는데 처음엔 저도 걱정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그녀처럼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입주 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죠. 눈물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도 환한 웃음으로 외쳤습니다. 제 개인 룸에 짐을 풀며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저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천장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참 예뻤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이미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불러주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점심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직원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오후에는 요가 수업이 있었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동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 참여했습니다. 천천히 따라가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서 맞이한 몇 주 동안 제 삶은 예상보다 훨씬 활기차고 신선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원예와 미술, 음악 수업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이 한결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화초들에 물을 주고 이야기를 건네는 시간은 젊었을 때 바빠서 가질 수 없었던 여유를 주었죠. 점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생활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음식이 전보다 맛이 떨어지고 프로그램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입주 초기에 늘 밝게 맞아주던 그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거나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죠.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입주 시 약속받았던 24시간 의료 지원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계신 이영호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당직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는 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민에게 충격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설렘과 기대는 점점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의 불만을 주고받는 입주민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하더라. 정말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저 역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고 왜 나는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최근 겪은 여러 문제들,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불편함, 그리고 의료 지원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과 답답함 속에서 입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에 틀어박히거나 서로 등을 돌리고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 또한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누군가와 마주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늘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운동실에 갔을 때도 몇몇 입주민의 불편한 시선과 불필요한 충돌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자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용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해. 두려움 속에서 결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실버타운에서 겪은 문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친절한 직원, 줄어든 식사와 프로그램, 부실한 의료 서비스, 과도한 규제와 안전 문제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진과 녹음, 정언까지 준비하며 단순히 불평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관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펼치자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약금 문제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에 결국 계약 해지는 위약금 없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와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는 기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두렵고 힘들었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난 날, 제 마음은 그야말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렘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자유의 기쁨은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가족과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고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삶의 주체성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채운 집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첫날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새 아파트를 우리만의 작은 안식처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설렘으로 분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도와주셨죠.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손주 지아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어서 자식들이 들어왔고 집안은 금세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요. 실버타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어요. 그 후로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었고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정을 쌓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를 챙기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 큰 활력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의 존재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단순히 가족과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노인 권익 향상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버타운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공감의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점차 우리의 활동은 확장되었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이어졌으며 방송 출연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다른 노인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드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밤에 산책을 하고 싶으면 마음껏 나갑니다. 작은 취미에서 시작한 원예와 미술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 큰 즐거움이 되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취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매일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나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은 힘들고 때로는 가혹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행복이 가능했습니다. 삶은 나이를 떠나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자신을 믿고 도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의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담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